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강한길입니다. 이번 달 초부터 제가 집필한 자세한 통합과학 교재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빠르게 복습하고 내용을 상기할 수 있게 만든 영상입니다. 지나간 수업 영상은 다시 보실 수 있고 통합과학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3시간씩 통합과학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복습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에서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세 가지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은 1번부터 20번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외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좀 외워야 되는 원소들은 언급을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지구과학이 아니라 화학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과학은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이 나왔다가 화학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화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화학 시간에 원소들 뭐뭐 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이렇게 FeOSiMg 해가지고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페오시마라고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5개를 써놨는데 총 8가지를 언급을 했었고 8개는 외울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8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OC, 알페, 칼나크마 이렇게 8개였습니다. OC, 알페, 칼나크마 꼭 8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 순서인데 산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성운의 형성, 원시별의 생성, 별의 탄생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성운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헬륨 같은 성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 성운이 만들어진다고 했었고요. 거기에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곳은 여러 개의 원시별이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시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축을 하면 거기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라고 했었고요. 그것들이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된다. 그래서 주기율성의 정의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라고 했었고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보시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양성자들끼리 이렇게 융합을 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원래 양성자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 켈빈 이상의 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열이 가해지면 수소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4개의 질량에 비해서 이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살짝 작습니다. 그러면 그 질량들은 어디로 가느냐? 에너지로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을 보자면 주계열성에서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력 수축되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서 헬륨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탄소나 산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소나 헬륨 이외의 다른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으로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성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주기율성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8억 켈빈 정도의 열이 필요한데 그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규소나 철까지도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으로 커야지만 가능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의 진화를 보시면 이 별의 진화도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외성 이렇게 4단계로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했었고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은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그 다음에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초신성 폭발에서 철 이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금, 구리, 우라늄 이런 아이들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이 됐었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을 보시면 태양계의 형성도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순서대로 일단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원시 태양과의 원반이 형성이 되고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 순서를 일단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태양계에서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가 행성이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수금지화 이렇게 4개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일컬어지고요. 목성형 행성이 바로 그 뒤에 목토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암석 성분이고요. 목성형 행성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기체 성분이 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철, 니켈, 규소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미행성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큽니다.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이 작고요. 그리고 평균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더 크고요. 목성형 행성은 작습니다. 고리는 지구형 행성은 없는데 목성형 행성은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토성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죠.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수는 지구는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구형 행성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위성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형 행성은 8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목성형 행성은 위성의 대부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 상태는 지구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단한 암석이고요. 목성형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가 대표적으로 지구형 행성이고 얘가 목성형 행성인데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습니다. 그런데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고 평균 밀도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가면 더 크고요. 이쪽은 반지름이 작다는 소리죠. 평균 밀도는 이쪽이 더 무겁습니다. 이쪽이 더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하면서 점점 온도가 뜨거워졌고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 끈적끈적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가 주변의 미행성체들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충돌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높은 아이들은 가운데로 모이고 밀도가 낮은 애들은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나고 나면 표면에 얇은 막이 생기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원시 바다도 형성이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우리는 지구의 형성을 단계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주로 아마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별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줄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 아마 이 단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구과학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화학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학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복습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